안녕하세요.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이번 주 치러지는 선거에 벌써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활비, 두 번째 헬스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픈 앤 어니스트 가버먼트, 즉 정직한 정부이고요. 네 번째로 클라이밋 체인지를 고려한 환경 문제 순이었습니다. 정당별로 어떤 정책이 이를 좌우하는지 메이저 두 정당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리버럴과 레이버, 즉 자유당과 노동당이 있습니다. 이 두 당과 유사한 이름으로 헷갈리게 하는 여기 스펠링이 조금 다른 레이버, LABOUR이죠. U가 들어간 이 장미 모양의 레이버 파티라는 게 있는데 메이저 파티로는 오스트레일리안 레이버 파티라고 이 빨간색 로고를 가진 당입니다. 두 번째로 리버럴 파티에 또 유사한 당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리버럴 블루 컬러의 리버럴 파티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얘와 유사하게 리버럴 내셔널 파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헷갈리지 않게 선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메이저 파티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버럴 파티는 현재 리버럴과 내셔널 파티가 합해져서 코올리션으로 여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여기 리더인 스캇 모리슨이 프라임 미니스터로 가 있는데요.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터티브스, 즉 하원의 수가 74석, 상원의 수가 31석입니다. 하지만 리버럴만 놓고 보자면 리버럴 파티는 하원이 58석, 상원이 24석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열세를 극복하고자 내셔널 파티와 연합을 해서 코올리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현재 여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레이버 파티는 실제 정당별만 봤을 때는 하원이 69석, 상원이 26석으로 다수입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되지 못하고 지금 큰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당과 야당, 리버럴이라고 했지만 리버럴 코올리션을 말하는 거고요. 리버럴과 내셔널 같이 이제 봤을 때 여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버는 노동당인데 사실 이번 선거에 이 노동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노동당의 의원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합을 한 자유당이 현재 여당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당의 대표적인 부분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자유당이 보수파이고요. 노동이 진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구구 국자 이러지 않고요. 모두 중도우파, 중도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은 경제, 정부의 최소 관여로 기업들에 좀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업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이제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죠. 그래서 최저임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만 해도 이번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듯이 2024년 5년까지 소득세를 30%로 인하를 하는데 자유당에서는 20만 불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20만 불까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당에서는 중저임금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이런 고소득자의 혜택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임금의 텍스 오피스에서는 지금 자유당이나 노동당이나 비슷한 입지인데요. 노동당에서 혜택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텍스 라이트 오프, 즉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뭐 물건을 샀을 때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을 현재는 25,000불까지 가능한데 이 비용 처리를 3만 불까지로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레이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줄이겠다 이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금 회피 조사 확대, 이거는 글로벌 기업인데 호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조사해서 세금 회피를 하지 않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기어링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CGT, 캐피탈 게인을 받는 사람은 이제 현재 디스카운트 레이시 50%인데 1년 이상 소유했을 때 이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을 25% 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랭킹 크레딧을 없애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슈퍼 애니메이션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요거 갖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레이버가 이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실제 집권했을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자유당에서 이제 스노이 2.0이라고 해서 지하에 이렇게 길게 호주 위쪽인데 그쪽에 긴 지하 터널을 사용해 가지고 물을 흘러 보냄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불리는 리뉴어블 에너지는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이용한 수력 발전을 하면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레이버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미션 업데이트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학교에 또 이제 솔라를 설치해서 좀 더 자연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확대로 고용을 증대하고 어프렌티스나 테이프 등에도 좀 더 서플라이 할 수 있는 이런 노동을 서플라이 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환경 정책 먼저 보자면 리버럴과 레이버 둘 다 지금 친환경 정책을 펴겠다는 말은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약간 틀립니다. 2030년까지 리버럴에서는 26에서 28%의 에미션 리덕션 하겠다. 즉 탄소 배출량을 한 26에서 28%까지 줄이겠다는 것이고, 노동당에서는 45%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많이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50%를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이 친환경 정책으로 보자면 노동당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헬스 정책을 보시자면 자유당은 멘탈 헬스나 에이지드 케어 혹은 지방의 암 치료를 좀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과 약값 인하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당은 이 암 치료 패키지를 마련해서 암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 벌크 빌링, 웬만한 거 모두 벌크 빌링이 가능하게 하고 약값도 메디케어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베터 하스피털 펀드라고 해서 병원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다음 원주민 치료 확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신 건강이나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 난민 문제를 보면 자유당은 좀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스타핑 더 보트에서 난민이 들어오면 난민을 돌려보내거나 수용소에 수감하겠다는 것이고, 노동당은 약간 인권적입니다. 그래서 수용소 억류를 지지하긴 하는데 제3국으로 정착을 유도하거나 뭐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고 이제 불법적 난민은 거부는 하긴 하겠는데 웬만하면 이제 수용소에 살게 하자, 이런 것이죠. 교육 부분은 학교의 안전을 자유당이나 노동당이나 얘기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이제 젠더를 구분해서 교육시키는 걸 조금 보강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당은 분리당하는 학생들을 좀 더 세이프하게 보내겠다는 건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자유당은 카톨릭하고 인디펜던트 스쿨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립인데 이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조금 반감이 있죠. 근데 한편 노동당은 퍼블릭 스쿨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큰 차이입니다.
다음은 이민 문제인데요. 스캇 모리슨의 자유당은 이민 정책을 이번 선거의 득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이민 정서가 자유당의 보수표를 집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새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겉보기에는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19만에서 16만으로 줄어든 이민자 수인데 지난해 16만 3천 개의 비자만이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이민자 수를 낮추긴 해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머무는 기간을 늘려서 호주 거주인 수는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새로 발표된 이민 정책은 여론을 고려해서 도심의 혼잡을 해결하는 척하면서 이민자 수를 확 줄이지는 않고 이들을 시골 쪽으로 빠지게 유도하겠다는 국민이 원하는 답을 주면서 경제 동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temporary sponsored parent 비자 프로그램에서 15,000개의 캡을 없애고 가족들이 부모님 양쪽을 스폰서할 수 있게 바꾸고, 그리고 스마트 비자 카테고리라고 해서 스마트는 뭐의 약자냐면 사이언스, 메디슨, 아카데미아,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이 비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킬드 워커 비자는 제한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기술이 부족한 부분만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미니멈 웨이지가 53,900인데 이것을 65,000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겉보기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고 외국인 비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가 굳이 외국인을 안 쓰고 호주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민 정책은 사실 보수당 쪽에 유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반이민 정서를 통해서 이미 선거에 승리를 했었고요. 이것을 본 노동당은 이전에 보이던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이민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문제인데요. 퍼스트 홈 바이어가 집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5% 디파짓으로 살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투자자가 시장가보다 20% 낮게 렌트를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새로 짓는 집에 8,500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렌트비를 낮추는데 왜 이 8,500불 지원을 받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홈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집을 좀 더 지어서 제공한다고 하고, 건축 규제를 확대해서 부실공사와 화재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드니에서 올림픽 밖에 있던 아파트 붕괴 사고, 그걸 이제 고려해서 나온 정책 같고요. 지지층을 보면 자유당인 경우는 도시 중산층이 주 지지층이고요. 지금 코얼리션이 되어가지고 내셔널 파티가 같이 들어와서 주변, 그러니까 시골 농부들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코얼리션 지지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당 같은 경우 이제 저임금자나 도시 노동자들이 노동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창립은 1945년에 리버럴이 창당되었고,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처음부터 있던 당이죠. 그래서 1901년에 창당되었습니다. 현재 리더는 아시다시피 스캇 모리슨이 프라임 미니스터이자 리버럴 자유당의 헤더고요. 그다음 노동당의 빌 솔튼이 노동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에는 한쪽 이슈에 치우친 협소한 정당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동물을 보호하자는 애니멀 저스티스 당이라든지 남성 권리를 강조하는 오스트레일리안 베터 패밀리 당, 그리고 아동 보호를 외치는 차일드 프로텍션 당, 또는 이제 백신 거부를 외치는 헬스 오스트레일리아 당, 그리고 기술 진보를 주장하는 사이언스 당 등이 있는데, 심지어 인구 증가와 관련한 당도 있습니다. 이름이 Sustainable Australia Party인데요. 인구 증가를 제한하고 지나친 개발을 반대하자는 정당입니다. 물론 이 정당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정당은 이민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민을 지지하고 싶다면 특별히 피해야 할 당이 있는데요. 이 안티-이미그레이션, 안티-무슬림 성향을 가진 폴리난슨의 원 네이션 당을 비롯하여 이 폴리난슨 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프레이저 어닝스의 컨서버티브 내셔널 파티, 백인 극우 성향을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트 파티, 그리고 러브 오스트레일리아 오 리브 파티, 즉 호주를 사랑하던가 아니면 떠나라는 파티죠.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파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 정당이지만 첫 번째 두 개의 폴리난슨의 원 네이션과 프레이저 오닝스의 컨서버티브 내셔널 파티는 그래도 퀸즐랜드 주에서는 좀 지지층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들만 좀 피하시면 좀 더 나은 호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선거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